우리는 일본만 갖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조선이란 나라는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때 이미 외교권은 상당 부분 박탈되어 있는 겁니다. 청나라가 한국의 조선 땅에서 행사하고 있던 그 외교적 권한과 군사적 역량을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청나라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핍박하고 우리 외교권을 손상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 저 때 이미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없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모군란이라는 건 1882년 대원군은 뭐 의도한 바는 아니었죠. 대원군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선해청에서 이제 모래를 썩은 쌀을 주니까 이제 그것도 뭐 10달치 밀린 거 한 달치인가 두 달치 줬는데 그것 때문에 싸운 거죠. 그래서 이때도 또 역시 만만한 게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에다가 군사를 청했고 북양 대신 이용장이죠. 이용장이 파견한 원세계인가요? 원세계가 와서 이제 어찌됐든 진압을 하고 조선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멜렌도르프가 재무를 담당하고 마웬 이제 그 사람이 내정을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넘어가요. 그때 맺었던 조약 중에 하나가 1882년 8월 23일 조선과 조청 상민입니다. 상인의 수륙, 물과 바다에서 하는 무역에 대한 장정을 체결합니다. 이게 악법 중에 조약 중에 이런 나쁜 조약이 없어요.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들이 바다와 땅에서 무역을 하는데 그에 따른 조약을 체결해 놓은 겁니다. 이용장이 주도한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조선의 청의 북양 대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용장이죠. 그리고 조선의 국왕을 동격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황제의 북쪽 북양 대신과 조선의 국왕을 동격으로 놨습니다. 신하의 나라죠. 이건 뭐 조공 관계도 아닙니다. 그거를 명문화했습니다. 일조에 명문화해 놓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명문화해 놓습니다. 속방이라는 거죠. 그거를 속방이라고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라는 것을 그 조약으로 맺어 놓은 겁니다. 조관입니다. 그게 밝혀져 있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영약 3단이라고 해서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이미 이때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는 이 단계에서 1905년 우리나라의 을사보호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때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외교권이 박탈된 게 재밌는 게 이제 미국과의 그 외교 관계 수립 과정 중에 이게 표시가 나는데, 이모군란 당시에 그 정도 나름 외교적으로 그 국권을 회복해 보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원교 근공의 개념은 알았나 봐요. 멀리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영토적 야심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대국이라는 얘기 들었고 그러면 미국이랑 빨리 수교를 해서 미국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좀 독립을 유지해보자. 그래서 1882년 이모군란 끝나자마자 이모군란 벌어지기 전이네요. 조미 통상조약인가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83년 5월에는 한국에 주재하게 되는 초대 미국 공사로 푸트가 부임까지 합니다. 그리고 87년 8월에 미국에도 우리가 상주 공사관을 두기로 했는데 요 사이에 미국 공사가 4명이나 바뀌어서 계속 와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에 보내지 못합니다. 왜? 이용장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일하게 자기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조선밖에 남은 게 없어요. 미얀마 떨어져 나가고 베트남 떨어져 나가고 오키나와 떨어져 나가고 황제국이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던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영약 3단을 이행을 하면 박정영 공사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 그래서 영약 3단을 약속을 하고 박정영 공사가 미국으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이 영약 3단이 뭐냐면 이 영자가 별도의 이런 뜻입니다. 영자가 한문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 한자더라고요. 이 영자가 따로 별도의 그런 얘기고 약속은 약속이고요. 3단 3가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영약 3단을 맺는데 1번
조선 사절이 주재국 미국에 도착하면 마땅히 먼저 중국 공사관으로 가서 온 이유를 중국 사신에게 보고하고 외부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함께 다녀와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박정량은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주재 중국 공사관에 가서 중국 공사를 대동하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우리 국서를 전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외교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파티가 있잖아요. 조회나 공연 파티에서 수작, 여기서 수작이라는 건 수작 그런 거예요. 예, 글자 그대로. 이제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한 수작이나 교제를 당하게 되면 상대방이 우리가 접근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금도 좀 나오고 뭐가 있으니까. 예, 수작이나 교제를 당하면 조선 사절은 중국 사신의 뒤를 따른다.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앞서가고 그 뒤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교섭할 대사, 큰 일에 대해서 관계가 기묘한 것은 조선 사절이 먼저 중국 사신과 은밀히 상의하여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 정도면 외교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 1882년 중국 놈들이 와서 맺어놓은 관계입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끝에서 이 외교적 이런 그 외교권을 관할하는 이런 청나라가 갖고 있던 권한을 자기들이 청을 통해서 뺏어간 거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사사건건 일본만 갖고 시비하는데 왜 그럼 중국만 갖고는 얘기 안 하냐고. 똑같잖아요. 중국은 1882년 먼저 침탈했다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네. 물론 뭐 36년 그 뒤에 일어난 한일합방은 또 좀 더 나간 거지만 네. 속방조과는 뭐냐? 이제 그 조청 상민 수륙 약정을 맺었을 때 우리는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악법이라고 좋지 않은 잘못된 조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국과의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는데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맺는데 이 노력을 누가 하냐 그러면 이용장이 해요. 이용장이. 우리보다도 이용장이 더 미국과의 외교관계, 조선과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맺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이용장하고 미국의 그 극동 슈펠트 제도하고 천진에서 조미조약의 원문을 만듭니다. 우리나라 대신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속방이니까. 그래서 슈펠트는 이 조약의 원문을 가지고 인천에 와서 82년 5월에 조선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외교권은 조선의 외교권은 미국과의 외교 교섭권은 누가 갖고 있었다? 네, 이용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중국은 조미조약을 맺는데 그렇게 관심을 기울였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속방이다.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직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명문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 아직도 중국이 황제국이다라는 큰 소리를 치려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을 자기들 지배하에 묶어두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이용장이 나서서 막는 맺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또 조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용은 뭐냐면 조선과 청나라는 전통적으로 조공국이었던 거 맞죠? 근데 청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뜯기고 영국 놈한테 뜯기고 독일 놈한테 뜯기고 다 뜯겨 나갔지만 아직도 본토를 지배하고 있고 그다음 조선이랑 속방도 있고 해서 자기를 버틸라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일본 놈이 오키나와를 먹었어요. 그리고 대만도 먹으려고 애를 써요. 대만은 2차 세계대 때 먹지만 그다음에 러시아는 치고 내려서 연해주를 뺏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남쪽에서는 일본한테 먹히고 북쪽에서는 러시아한테 먹히는 꼴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영국 원래대로라면 러시아가 끼어드는 전쟁에는 무조건 영국하고 손잡으면 대충 해결이 돼요. 크림 전쟁도 그랬고 다 대부분 그런데 영국은 이미 홍콩을 먹고 아편 전쟁하고 홍콩을 먹었잖아요. 그러니 중국이 영국하고 손잡고 러시아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용장은 무슨 생각을 했냐? 미국과 손을 잡고 남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일본, 북쪽에 러시아를 막아보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미국과 방위 협력을 모색했었고 실제로 이용장은 미국한테 조선을 놓고 우리가 공동 종주국이 되자라는 제안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오로지 중국은 관심이 있었던 게 남쪽에서 오르는 일본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는 데 관심이 있었죠. 미국은 멀리 있으니까 뭐 직접 영토적 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러나
이미 그전에 미국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하고도 반동맹 관계입니다.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리핀을 먹는 게 이게 다 식민 지배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식 문서로 만들어 놓을 일은 아니죠. 나라들끼리 밀약을 맺는 거죠.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 그러잖아. 조약이라 그러진 않죠. 예. 그래서 중국 놈은 이런 심산을 가지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데 그 1조가 뭐냐면 이용장이 조약했던 거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 속방 조관을 밝히겠다 1조에 넣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러면 내가 왜 자주국도 아닌 조선이랑 우리가 관계를 맺냐. 미국은 그러면 왜 조선 땅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금강도 캐고 여기에 무슨 수익이 남는 장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미국도 조선 땅에 관심을 둔 거 아니에요. 근데 청나라가 너네들이 종족이고 너네들 마음대로 같으면 내가 왜 조선이랑 이런 수호통상조약을 맺냐 그랬더니 내치는 완전히 100% 보장된다. 외교 관계만 이렇다. 안 된다. 슈펠트는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속방 조관을 명문화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속방 조관은 미국의 급으로 못하니까 이 관자가 우리가 차관하고 그런 걸 쓸 때 명문화된 뜻이라는 뜻입니다. 관자가 속방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명문화된 문서다. 미국은 1조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청나라하고 고종하고 합의를 한 게 뭐냐면 1조에 조선은 청해 속방이라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반대하고 옥신가신하고 절충안이 나온 게 뭐냐면 조약문 자체에는 속방이라는 말은 삽입하지 않는다.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해놓고 그러나 조약이 체결되면 고종이 미국 대통령에게 속방 조회문, 요즘으로 얘기하면 메모랜덤입니다. 요즘 외교용어로 하면 메모랜덤, 한 장의 메모를 보내주겠다. 이게 속방 조회문인데 그 내용은 뭐냐? 조선은 청해 속방입니다. 라고 하는 왕의 메모를 보내주는 걸로. 그래서 속방조회라고 합니다. 조관은 안 했고 속방조회를 통해서 요구를 하는 조건으로 조미 수호 조약이 맺어지고 그러고 박정량이 공사로 갑니다. 가는데 고종은 다시 또 그래도 박정량을 불러요. 만만한 게 자기 신하니까. 가서 절대로 청나라 놈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박정량 공사는 가가지고 청나라 공사를 만나지 않고 바로 미국 외무장관, 미국 국무성 장관을 만나고 백악관을 바로 갑니다. 예. 그러고 나니 또 이용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 새끼 불러와. 잡아죽쳐야 되니까 불러와. 그렇게 계속 불러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년도 못 있고 아마 박정량 공사가 다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이것이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했던 악행들입니다. 물론 최후의 승자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놈들이 우리를 35년간 압제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들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조선이 흐물어져 내려가는 모습에 대해서 거친 표현을 좀 했다고 그걸 친일분자라고 몰아붙인다. 그거는 좀 곤란하다.